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10월에 장기 휴가를 맞은 중국은 천지사방이 여행객입니다. 실크로드의 출발지 뚜낭입니다. 낙타 대군이 등장했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인파가 실크로드 낙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낙타를 타는 코스는 40분 정도인데 사막의 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인파가 몰리면서 사막에 신호등도 설치됐습니다. 낙타 말고도 실크로드 체험은 도보로도 합니다. 개미떼 같은 인파에 네티즌들은 흉노적이 보면 도주하겠다고 합니다. 또 왕위의 식구 시추 양관 우꾸랜드 패러디의 읍절입니다. 서역으로 가는 양관을 나서니 죄다 사람이라고 합니다. 섬서성 시안과 선서성 따통 등 유명 관광지마다 인산인해입니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여기는 태산입니다. 역시 인산인해라 사람들이 옴짝달짝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치여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된 8일간의 수의 창제에 전국의 명승고적은 미어터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근교의 가장 보편적인 관광지 장성도 사람이 몰렸습니다. 인파가 엄청나 3분 동안 2걸음을 옮겼다고 할 정도입니다. 장기 휴가철 첫날부터 나가는 것은 아주 고역했습니다. 인파, 차량 물결은 물론이고 광시 구일린에서는 유람선도 미어졌습니다. 오죽하면 휴가철 인파에 대인 사람이 나온 게 후회된다고 외칠 정도였습니다. 10월 1일이 시작되자마자 모두 준비 땅 하고 몰려나온 것입니다. 홍콩의 빅토리아 하버에서는 23분 동안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져 23만 명이 몰렸습니다. 상하이 와이탄에는 과장이 있겠지만 1억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서안 대당 불야성과 충칭의 제팡베이 광장, 후난 창사의 5일 광장도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첫날 철도로만 연인원 2,300만 명이 이동했습니다. 교통체증도 엄청나 선전의 한 가족은 고향인 후난성으로 차를 몰고 갔는데 평소 7시간 걸리던 거리를 3배나 늘어난 21시간 걸려 도착했다고 합니다. 광동성을 벗어나는 데만 10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길이 막히는 바람에 일부 운전자들은 강을 지나다 낚시도 할 정도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3분의 1이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충전소에도 길게 줄이 들어서 4시간을 기다린 끝에 가까스로 충전을 했다는 이도 있습니다. 고속철표는 일찌감치 동나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외출하기가 힘이 드니 합성 사진을 찍어 여행 기분을 내는 업종도 등장했습니다. 유명 관광지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에서 구매해 합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가격은 국내 여행지가 8위엔, 해외 여행지는 5배라고 합니다. 물론 이 같은 가장 사진은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구체구, 산싱뚜이 등에도 사람이 몰려 입장권을 못 구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산동성의 한 관광지에서는 항일 테마 체험 관광도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포화 속을 뚫고 피난을 가는 체험 코스입니다. 후베이의 형조에서는 삼국지를 테마로 한 퍼포먼스가 벌어졌습니다. 또 청도의 민속마을에서는 송대 결혼식을 제안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중국 교통당국은 8일간의 연휴기간 동안 연휴는 24억 명이 움직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중국 국내 항공 여객 수송은 1920만 명으로 추산돼 역대 10월 휴가 중 최대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행 수요가 늘면서 카메라와 드론 대여업도 호황입니다. 카메라나 드론이나 비싸기 때문에 단기간 돈을 받고 빌려주는 업종이 등장했습니다. 또 성능이 어떤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구매하기 전에 일단 사용해 본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드론의 경우 하루 렌트비가 몇십 유엔에서 비싸면 100여 유엔입니다. 광저우의 공항에서는 올해 항공편을 기다리는 승객들을 위해 공연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공항 내는 캡슐 호텔 시설도 완비했습니다. 이태리의 한 블로거는 10월 1일 휴가 때 중국을 방문하고서는 이게 붕괴되는 나라가 맞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국경절 첫날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8만 명의 여행객이 몰렸고 주변 호텔의 숙박비는 최고 3배로 뛰었다고 설명했습니다. 500위안에서 1,500위안까지 올랐는데도 그마저도 구하기가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휴가철에 10,000위안 이상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고 반문했습니다. 놀이기구를 5분 동안 타기 위해 2시간이나 줄을 섰는데도 사람이 몰렸다고 했습니다. 이 블로거는 전국에 매일 3억 명의 사람들이 관광을 하고 있었으며 베이징의 8달령 장성에는 첫날에만 6만 5천 명이 몰렸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의 사이버시티라는 충칭도 매일 15만 명의 여행객이 몰려 불야성을 이룬다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자리 좋은 곳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2시간 전에는 도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10시, 11시, 자정이 돼도 불이 꺼지지 않고 빛나는 야경이 인상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서구 같으면 10시만 돼도 불이 꺼지고 거리에는 아무도 없다면서 중국은 모든 도시가 활력에 넘친다고 놀라워했습니다. 치안도 안정되어 있으며 시민 모두가 편안한 표정으로 휴가를 즐긴다면서 서구와는 다르다고 소개했습니다. 요즘은 비자 면제로 서구인들도 중국을 많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모두들 중국을 재발견했다면서 서구 주류 매체 악선전과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지정학자 빼빼 에스코바르는 발다이 포럼 대신 신장 위구르 지역에 관심이 있어 카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하이, 광저우 친구들이 위구르 지역의 발전상에 황당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다른 지역보다 발전 속도가 놀라울 정도라고 그는 중국인들을 인용해 말했습니다. 위구르의 GDP 성장률은 무려 7%로 다른 지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고 우르무치만 해도 상하이, 충칭 못지않게 스카이스크래퍼로 뒤덮였다고 에스코바르는 말했습니다. 중국인들의 위구르 지역 여행도 크게 늘어 2024년에만 3억 명이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3억 명이면 유럽연합 전체 인구보다 좀 적은 수치인데 너무나도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의 한 여성 TV 앵커도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서구 주류 매체가 유포하는 종교 자유 억압이나 인권 탄압 같은 것은 없으며 모두 자유롭게 행복한 일상을 영위한다는 내용입니다. 여성 앵커는 현재 종교시설, 학교, 가정, 시장통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슬람 지역이지만 세속화돼 여성들도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9.3 전승절에 참석했던 타이완 국민당의 전 주석 홍시주도 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홍시주도 위구르 지역을 50일 동안 샅샅이 누볐는데 서구 매체가 말하던 강제 수용소 같은 것은 없었으며 직업훈련시설만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체로 마약 사범을 교화시키는 시설인데 일주일에 이틀은 귀가시킨다고 말했습니다. 10일 국경절을 맞아 중국 CCTV는 중국 공군의 4세대 전투기 JN-16이 미군 F-35를 완전히 제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스텔스의 환상을 산산조각냈다고 과시했습니다. JN-16은 중국산 스텔스기인 JN-20과의 대항 연습에서도 JN-20을 격추할 만큼 성능이 뛰어납니다. 중국은 어느 스텔스 전투기라도 골프공만한 레이더 반사 면적을 농구공만하게 확장시켜 포착할 수 있다고 과시합니다. CCTV는 지상 레이더와空징 500 조기 경보기 그리고 055급 구축함이 동진하에 접근하는 미군 F-35 2대를 포착하고는 바로 JN-16을 출격시켰다고 전했습니다. JN-16의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는 첨단 지락 활용 기술을 사용해 기존 레이더보다 2.5배 더 먼 거리에서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거리 200km가 넘는 PL-15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합니다. PL-15 공대공 미사일은 미제 AIM-120D보다 사정거리가 훨씬 깁니다. JN-16은 동시에 40개의 표적을 탐지해 그중 8개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JN-16은 바로 F-35와 근접 공중전을 벌였습니다. F-35 위에 거꾸로 날아올랐습니다. 리차오라는 조종사는 그 거리가 10에서 15m라고 말했습니다. 자칫 스치기라도 하면 피하 구분 없이 대형 참사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JN-16은 F-35 2대를 동시에
라곤 했습니다. 결국 F-35는 교란용 플레어를 퍼붓고 불명예스럽게 달아났습니다. GN16 조종사는 F-35 조종사가 경악했을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